배상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제였나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꽤 됐는데요. 2012년인가 거기 슈퍼스타 K에서 뜬 가수 정준영 씨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추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정확한 제목이 뭐였죠? 예, 뭐 정준영 씨는 사실 2012년에 슈퍼스타 K로부터 이제 떴던 그 가수인데 성폭행 혐의가 불올거진 이후에 연예 활동 중단된 상태고요. 혐의 사실은 이제 그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한 혐의. 이건 이제 특수 준강간과 성폭행 처벌법상의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유포 연결된 거고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9일 목포교도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리고 19일 목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정준영 씨가 그 성관계한 사진 단체 방에 유포를 했었고 이때 법원의 판결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한 명한테 전달한 것도 유포한 범죄라고 간주된다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의 판결과 일반의 상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명한테 주는 걸 유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확정된 경우도 사실 유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파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 사실은 어디까지가 확장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라고 하면 그것도 한 명일지라도 유포라고 결정한 판결난 부분입니다. 네, 정준영 씨 성폭행과 사진 유포.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으면은 어떤가요? 2025년 9월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 일찍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예. 근데 우리의 사법 체계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사법 체계는 수사가 시작되고 그럼 구속이 됩니다. 네. 그럼 구치소에 구금이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판에 최종 확정된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미결 구금이죠. 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서 그게 1년이라고 치면은 그 1년을 미결 구금을 하고 형량이 5년이면 그로부터 4년. 그러니까 총 구금일이 형량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때부터 또 형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총 미결 구금 포함한 총 구금일이 자신의 형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속보 하나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공항 방면 방화대교 부근 1, 2차로 작업 중이었는데요. 이 작업장을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총 4개 차선 가운데 1, 2, 3차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교통사고 많은데요. 안전한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실에서 공항 방면 방화대교 부근 1, 2, 3차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제일에 있던 시간도 프리즌에 있던 시간 다 합쳐가지고 네, 다 합쳐야지 그의 됩니다. 형량입니다. 예. 예. 근데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맞습니다. 여성을 성폭행한 죄를 짓고 만기 출소를 했다. 그러면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 2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인터넷에. 예. 여기에 정준영 씨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다고 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성범죄자가 모두 이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알림이 부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로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려면 형법상의 강간추행해제, 성폭력 처벌법상 특례법상 위반죄, 아청법이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포함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야 되는 거고요. 그 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성범죄 이알림에 대한 그 등록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에 정준영 씨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네,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아니죠. 적용은 되죠. 아니면 그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특수강간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연예인이었잖아요. 예. 판사가 신상 공개가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게 뭐 연예인 특혜냐.
왜냐하면 범죄 자체는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데 네. 이거는 진상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판사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다 알려진 사람인데 네. 알려진 사람이니까 굳이 신상 공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판사님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전적으로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알려진 연예인이라고 네. 그게 전 인구 5천만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그 사람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는 당시 언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모든 법은 만이나 평등한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그리고 정준영 씨에 대해서 신상 공개뿐 아니라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발찌 부착도 검사가 신청을 하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조건이 된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 이제 판사 재량이 상당히 이제 들어가는데 말이죠. 성범죄자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든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거를 입증할 경우에 판사가 이거를 신상 공개 안 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반성문을 100장을 써낸다 한들 그렇죠. 그리고 뭐 부모라든가 관련자가 보증한다고 한들 그건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재판정에서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가 어쨌든 재판하는 과정 어떤 범죄 양형, 뭐 양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 판단해 갖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뭘 어떤 법을 100%딱 채운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성범죄 알림이 서비스 이 인터넷상에서 조회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떠한 정보가 조회되죠? 이 사실 그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름이라든가 대략 정확한 번지수까지는 아닙니다. 대략 9 정도입니다. 동까지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동까지 가야 된다 얘기인데 동보다 더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네. 그 아파트의 동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알림이 서비스의 서비스는 그러니까 조금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행정동까지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좀 구까지만 알려준다면 예, 대체하죠.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도봉구, 강남구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동이라 하더라도 넓은 동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수천 세대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림이 조회 서비스가 너무 좀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되는 어떤 당사자는 아이가 있거나 위험한 어떤 그 아이 어떤 그 양육하기 위한 아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받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혼자 살고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알림이의 어떤 우편 통보가 제 근처에 성범죄가 살아도 통보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 남성 같은 경우 인터넷 들어가도 조회가 안 됩니까?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예. 우편이나 이런 걸로 예. 날아오지는 않는다. 날아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뭐 여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얼굴 사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어느 구에 사는지 예. 이런 거 나오는데 그리고 범죄 사실은 적시되겠죠. 그 당연하죠. 네. 예. 그런데 말이죠. 전자발찌를 채워줬는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끊고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잖아요. 강윤성 사건이던가요? 예. 그때 그 지도 정보가 변경됐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 관리 부실이다. 이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말하자면 이 전자발찌가 이제 이 어느 부분에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사한 것이 바로 통보가 돼야 되는 거서 거기로 이사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반영이 업데이트가 늦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 업데이트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다른 행안부에서 주소가 이전이 오면은 거기를 일종의 수작업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뭐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3주일 어떤 몰아갖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사실은 위험한 거죠.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제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간다. 네. 또 새로운 지역에는 이제 이사 전입된 들어왔다. 거죠. 전입 전출 신고가 오면 그게 바로 법무부로 가서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자동 거고. 업데이트가 아니고 예. 옮겨지면 그거를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업데이트를
수동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을 늑장을 부렸거나 법무부에서 늑장을 부렸거나.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범죄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이사한 뒤에 한 열흘이나 2, 3주 뒤에 업데이트하면은 그 중간의 위험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데 문제죠. 말이죠. 해외 거주하던 청년이 예. 입국을 했어요. 예. 근데 바로 다음 날 예비군 통지서 날라오더라고요. 그럼 법무부하고 예. 그 동해에 있는 예비군 중대하고 얼마나 지금 일이 연계가 잘 빨리빨리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건 국가가 필요한 병력 자원에 대해서는 바로 업데이트가 즉시 되는 예. 거고 이거는 시민의 안전은 약간 국가에 필요하고는 좀 다른 부분. 예. 그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이게 한 14, 15년 됐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예. 이게 왜 시행되게 됐죠? 아무래도 이 그 강력 범죄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의자 신상 공개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정준영의 신상 공개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용 후에 출소 후에 그 거주지에 성범죄 전력자가 사는가에 대한 걸 하는 거고 이건 수용자죠. 수용 완결할 자죠. 네. 미의자는 이제 재판이 되기 전이죠. 재판하기 전에 피고인의 전. 그러니까 경찰이 혐의만 있는 있는데 단계. 공개되는. 그래서 이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 특강법 8조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방어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확정되기 전엔 다 무죄 추정의 추정이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라든가 성범죄 피의자 같은 경우는 사법경찰관 혹은 검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신상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되는 것이 이제 그 머그샷이 올라왔네 왜 옛날 그 주민등록 사진을 올렸네 이게 바로 그 논란인 겁니다. 그렇죠. 예. 옛날 30년 전, 20년 전 사진, 주민등록 예. 사진 예. 그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옛날 그 고유정 같은 경우 예. 자기가 찍기 싫다 네. 해갖고 그 사진을 지나가면서 경찰에 찍은 거를 제공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머그샷이라는 게 이제 경찰에서 강제로 찍는 그 그렇죠. 사진이잖아요. 여기 정면으로 찍고 예. 옆으로 찍고. 외국 영화 보시면 펜말 들고 이름 쓰고 유명한 게 도널드 트럼프의 머그샷이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신상 기록, 그러니까 형사 사건의 신상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찍는 사진 이게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공개하도록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피의자를 하더라도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 있지만 예.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한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 예. 공개를.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이 신상 공개 확대하는 법안 추진 중이잖아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좀 심리 중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신상 공개 위헌 여부를 심신 중인데 사실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있는데요. 위헌이라고 볼 수도 예, 있겠죠. 본인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개인의 어떤 것과 공동체 안전 네.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좀 공개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미국 같은 건 아예 이런 것이 논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같으면은 언론 기관끼리 알아서 자기들이 협약을 맺어서 다 공개를 합니다. 예. 피의자 단계에서. 경찰이 뭐 체포에 가는 순간을 막 다 찍어가지고 다 TV 화면에 나오잖아요. 대신 얼굴 모자이크 안 하죠. 그렇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라. 네. 그런데 대부분 미국의 판례는 그건 공익적인 언론 보도기 때문에 그거는 뭐 손해배상 액수가 적거나 거의 없거나 이렇게 판례가 이미 형성이 됐나 봅니다. 한국이 유독 초상권이 세고 예. 초상권이 엄청난 권리라고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엄청난 권리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길거리를 그냥 일반 TV에서 뉴스용으로 뭐 찍었다든지 교양 프로그램용으로 찍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쓱 나왔는데 내 초상권 침해했어.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특히 이런 어떤 강력범죄라든가 아동 성범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하는 것도 공익을 위해서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만일 이 사람이 무죄가 됐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 그 일반한테 공개된 자기의 그 명예 같은 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네. 법상으로는 증거가 명확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조항이 한 4-5가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살만세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퀴즈 예,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성범죄자들은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성범죄자들은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할까요? 네, OX 문제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583님. 말이 안 맞는데요. 국가가 하는 건 거의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그 정준영 네, 그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준영 씨, 만기 출소한 정준영 씨가 신상 공개 안 되고 전자발찌 부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란 파도님, 모든 법이 평등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하시면서 의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는 이제 특수법, 특수사법, 특수형법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네. 꼭 각각의 상황에 맞는 법 체계라든가 법 적용을 많이 다양화시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주 법 일반론으로서 만인에 대한 평등의 법 이렇게 하는 거는 과거 근대사법은 근대법은 맞는데 최근에 현대법은 조금 경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정의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일반론은 우리가 가지고 예. 있죠. 정의가 균형을 맞추는 것과 평등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그 모든 것에 앞서는 뭐 절대적인 최상의 기준이다. 그건 이렇게 아니죠. 보시면 곤란하죠.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5842님. 최근 빅뱅 멤버들도 다시 활동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빅뱅 멤버 중에 이제 예, 예. 버닝썬 관련된 문제가 부분인데, 된 예.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조금 형량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수영이라든가 이런 거 한 다음에 뭐 반성한 듯이 하고 다시 또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과냐, 네. 뭐 너무 이른 복귀 아니냐 이런 얘기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일종의 법 감정에 조금 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사과라든가 예. 자기 연애 활동 복귀라든가 이건 법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법 사과를 뭐 눈물이 나게 하면은 뭐 용서해주고 사과를 조금 딱딱하게 하면 용서 아니죠. 이거 법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네. 적어도 그가 저지른 행위나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네. 회복이 됐느냐. 그거는 이제 방송사 같은 그 언론 기관이 그런 거를 어떤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그런 연예인을 바로 데려다가 출연시키고 이런 거는 알아서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그걸 우리 법 기관에다가 얘기할 부분은 얘기할 수 아니죠. 없는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연예인들의 이른 복귀를 불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1921님 경찰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담 경찰관이 있나요? 등등의 문제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 전자발찌 관리는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들은 전자발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발찌 관련된 거는 스토킹 범죄 이런 사람들한테 스마트 워치를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혹은 가해자한테 이거는 전자발찌하고 다른 차원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전자발찌는 수용한 후에 채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경찰이 하는 거는 스토킹의 피해자나 혹은 스토킹 가해자의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가해자 피해자 관리 부분에서의 네. 부분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경찰이 하는 건 예전엔 우범자 관리라는 걸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재원대 관련된 WB라고 하는 어떤 그 관할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력범죄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명단만 관리할 뿐 대면 관리는 안 됩니다. 경찰. 네. 그래서 이게 또 법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리를 해라고 하지만은 관리 권한은 안 주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논란도 현직 경찰들한테 있는 거고요. 이게 좀 묘합니다. 모호합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다른데 관리 주체도 다르고 복잡하군요. 예. 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수다쟁이 넓은 암소님. 전자발찌 정도는 채워서 관리 좀 합시다 해주셨습니다. 좀 많은 경우에 다 채워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관리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겠죠. 5894님 라디오 켜고 일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유용하고 좋은 정보 감사히 듣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027님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좀 처벌이 좀 강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보다는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1069님 전자발찌는 수시로 관리 잘 해야겠네요. 끊고 도망가고 또 일저로 저지르고 이게 뭡니까?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네. 7759님 하루빨리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세상 오길 기다립니다. 2237님 법이 이런 줄 몰랐네요. 다 전자발찌 차는 줄 알았습니다. 네, 조건이 다 까다롭죠. 예, 조건이 왜냐하면 법은 어떤 개인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걷는 즐거움님 방송 들으면서 화가 나네요. 병역은 자동 업데이트, 국민 안전은 선택적 업데이트 같네요. 판사분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이거 판사분들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와 네. 행정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업무 협조 이런 부분이죠. 그냥 국가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되는데 국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늦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좀 우리 네. 행정체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네,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많습니다. 1453님, 한태현님, 김경미님, 늘 푸른 추님, 네 인사하시면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초롱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하이 해주셨네요. 예, 하이 감사합니다. 꽃마리님, 선곡이 너무 좋아요. 힘차게 씩씩하게 하루 잘 보내겠습니다. 멋진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0511님, 갑자기 화나려다가 선곡에 위안을 받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진정 모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이어서 2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의견 주시면 공유해드리고 좋은 의견 주시면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매우 화나게 한 음주운전 사건이 있다고요? 예, 26, 29, 13 이렇게 했는데요. 26일 날 한번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지나가 있는 이제 물피도주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서 있는 차를 박아갖고 네. 거기 음주 측정을 했더니 음주가 이제 취소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9일 날 똑같은 짓을 했고요. 2월 달이요. 예, 그렇죠. 예. 그냥 제가 다른 확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29일 날도 그랬고 네. 또 1일 날도 했고 네. 또 3일 날로 한 거를 3일 날에서야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 차량을 몰수한 그 사건입니다. 일주일 동안 4차례나 음주운전을 적발이 됐다. 예.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4번 다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 면허 그 문주전한 거 발견하고 그 측정했으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죠. 근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일종의 구금을 해야 되는데 네. 구금을 하려고 하면은 긴급 체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영장을 받아서 청구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데 문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영장 유치장에 넣어야죠. 경찰서 유치장에. 예. 그러면 그 술 취한 사람을 놓게 되면 거기서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죠. 뭐 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 있습니다. 목이 막혀갖고 큰 일이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거 가족한테 연락해서 모시고 가신 다음에 내일이나 이제 저기 술 깬 다음에 경찰서에 출석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를 못 참고 또 음주운전은 그죠. 26일부터 29일에 또 한 겁니다. 네. 출석 안 하고 조사 안 받고. 예. 29일에 또 출석하라고 했을 때 출석 안 하면 바로 잡으러 가지 않나요? 바로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도주의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개인사가 있어서 못 나온 건지를 그래도 연락을 하고 체크를 하고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크는 하죠. 그 가족도 있으니까 가족한테 돌려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가족한테 얘기를 하죠.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바쁜 일이 있어. 그렇게 변명을 하면은 그거 거짓말이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넘어가면 실제로 뭐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당연히 무슨 체포영장이라 하겠죠. 근데 3일 정도 이틀 3일 뒤에 또 술 먹고 음주운전한 겁니다. 네. 그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과정이 이 사람이 50대 남성이라고 남성이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주일 사이에 4번의 심한 음주 상태에서 예. 만취 운전을 해서 예. 4번 다 검거가 된 거죠. 일단 그렇죠.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적발이 다 됐죠. 4번. 네 번째는 완전히 술 취해 갖고 거리에서 운전대 앞에서 자고 있는 걸 시민 신고해서 잡은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경찰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그렇죠. 잘못한 게 없는 겁니까? 이거를 이 과정에 처리한 사람들을 징계를 뭐 말하자면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걸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느냐? 사실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음주운전자가 정말 인사사고를 크게 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는 이제 구속이라든가 요건이 되죠. 예를 들면 바로 긴급 체포 요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 사이에 인사책임 나면 그 다음에 법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소일구 외양간 고치고 그런. 근데 우리 거죠. 음주운전 처리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 만취해서 뭔가 뭘 저지르지 않으면은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이게 지금 이 논란에 제가 화가 나는 기도 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는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4번의 사건 예. 경찰의 책임이 특별히 없다. 물론 이제 2번 정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뭘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 생각도 합니다만은 네. 그럼 거꾸로 그분들이 묻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분명히 검사랑 얘기를 할 겁니다. 체포영장을 빨리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검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다른 사고도 아니고 음주운전인데 그걸 그렇게 구속영장을 하기가 좀 계속 그러는 겁니다. 1, 2, 3번, 4번 다 4차례다 인사사고가 안 났죠. 없는 겁니다. 인사사고 없다. 다 남의 차만 받거나 4번째는 그냥 만취 상태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걸 검거한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50대 남성 이 정도면 상습범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추정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음주 전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도 고급차로 그 서민도 아니고 좀 사는 분이라면서요. 외제차라고 하고요. 독일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네. 사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명히 이 상태에서라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서 바로 수갑채서 끌고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또 이제 인신구속에 대한 문제가 되고 경찰관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면 또 징계받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만취한 사람을 수갑 채워가지고 경찰서 내 유치장에 넣었다. 예. 근데 밤새 이제 차가운 바닥에서 자다가 무슨 의료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온다. 예. 숨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경찰이 다 뒤집어 쓰는 그렇죠. 게 한국의 상황이죠.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범법자나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너무 봐줘요.
글쎄 말입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데 예. 그래서 이게 범법자나 가해자에 대해 예, 경찰서 교통 쪽에 있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달랩니다. 네. 잘 타이르고 달래갖고 조사받으러 오시라고 하고 보통 그래서 조사받고 그 송치하고 이러는 게 보통의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과정을 악이용, 역이용한 거죠. 네. 나쁘게 이용한 거죠. 그런 말이죠. 예. 이 50대 남성 경우는 이제 음주운전을 심하게 위험하게 한 건데 음주 운전이 아니라 심하게 술을 먹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른 주치 폭력.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치 폭력으로 경찰서에 이 사람이 검거돼서 왔다. 그건 인사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은 유치장에 가두나요? 폭행죄나 상해죄가 될 수 있죠. 네. 이거는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있고 예. 피해자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뭐 조치를 폭행죄라고 하면 고소를 할 것이고 상해죄라고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른바 영장이라든가 아니 인신구속 부분에서는 검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건하고 다르죠. 영장이 나오기 전이라도 경찰이 바로 유치장에 넣을 수 넣을 있다.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만취 운전처럼 예. 집에 갔다가 깨면 또 오세요.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과실범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실.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술 먹고 운전했다. 잠깐의 실수. 예. 근데 음주운전이 과실인가요? 거기 스펙트럼이 넓죠. 그렇죠. 진짜 실수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예,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죠. 예. 이건 돌아다니는 흉기죠. 흉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은 고민인 겁니다. 그런 말이죠. 예. 이 사람이 잡혔는데요. 그 독일제 차량 예. 압수당했다고 하던데 예.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맞아. 이제 도로교통법 특례법에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건 맞는 거고요. 이건 이제 검사가 판단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상습 음주운전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전과가 또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소를 하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어떤 인사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아주 많이 처벌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이나 판례로 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술 깬 다음에 돌아와서 경찰에서 조서 작성하고 예. 해야 되니까 나 출석해라 그랬는데 출석 안 한 것도 다 감안해서 이 처벌이 더 강도가 높아질까요? 그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무서워하고 출석을 하죠. 미국 같은 건 사법 방해죄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사법 방해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사법 방해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넓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예, 해당한다. 그런 능력,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분은 사실은 검사가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인밖에 안 됩니다. 네. 예. 술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고 음주운전을 하면 또 아시다시피 이게 좀 그렇지만은 때 되면은 또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때 되면 사면해주고 때 되면 또 해주고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 취임한 직후 3.1절 이럴 때 8.15 이럴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합니다. 이런 상습 운전자는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히려 엄청나게 때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처벌을. 이거를 그냥 소위 말하는 민생 사범의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뭐 그랬을까. 근데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해자의 핑계나 입장만 너무 봐주고 그렇죠. 그게 사회와 개인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초범보다 재범이 많다면서요. 예. 왜냐하면은 재범이 많은 이유는 초범 때 처벌을 그냥 봐주니까. 처벌을 약하게 하고 아니 거의 뭐 벌금형도 안 나오죠. 초범이. 거의 훈방이죠. 뭐.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 걱정은 뭐 혹시 대물 피해 같은 거 있으면 그 사람 돈 물어줄 거 그런 걱정이나 하면 되는 거죠. 예. 예전 같으면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윤창호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법이 생겼습니다. 이름을 한 네. 어떤 아이가 심각하게 이제 음주운전한테 치여갖고 뭐 사망한 경우도 있고 윤창호 씨도 마찬가지.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의 법관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고 네. 그냥 많이 또 감형이 되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도 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의 시민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과 네. 엘리트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인식의 차이가 있나? 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저도 참 괴롭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교수님, 윤창호법 얘기해 주셨는데요. 윤창호법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운전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법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 법이 휴지 조각이 됐죠. 그렇죠. 말하자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가중 처벌의 뭐 내용은 그렇다 쳐도 이것이 이제 이중 처벌이라든가 이게 법의 일반 원칙하고는 동떨어졌다라고 네.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의 일반론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국회에서는 분명히 이건 가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법관들은 법의 일반론으로서는 이거는 네. 너무 과잉이다라고 예. 판단했던 거죠. 네. 자, 윤창호 씨가 사망하고 그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생겼던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3288님 방송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에콰도르 같이 범죄로 수감되면 의식주 비용을 가족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부담 시키는 거죠. 예. 이런 나라가 꽤 있죠. 예, 꽤나 있습니다. 뭐 여러가 이게 뭐 중남미만이 아니라 네. 여러인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예. 일반적이 않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수다쟁이 넓은 암소님. 애초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게 왜 실수일까요? 칼이나 도끼를 손에 잡으면 그게 실수일까요? 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예. 술 먹고 운전대 잡은 것 자체가 이미 실수가 아니죠. 의도가 분명한 거죠. 네, 한태현님은 술 끊으셨다고. 네. 아니 아예 끊으시라고 추천해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음주운전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말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음주운전자에 대한 거는 이제 차량 몰수는 명확하고요. 그럼 네.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차에다가 자동으로 그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의무법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것으로 반드시 통과돼서 그러니까 아예 술 냄새가 있을 경우는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럼 강제로 이제 차에다 부착하게. 예. 예. 그 시행하는 미국의 주마다 그거 하는데 꽤 있죠.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법이 올라가 있다. 예, 올라가 있죠.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음주운전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OX 퀴즈 주셨는데요. 성범죄자들은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교수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아청법의 대부분의 성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처분이 내려지지만 같은 혐의를 두고도 착용하기도 하고 착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초범이지만 재범 위험이 높거나 예. 형 집행 종료 10년 이내 동종 재범이거나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있고 네. 개인의 성향, 개인의 네. 어떤 반성 여부에 따라 법관이 판단하는 여부가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답 맞춰주시고 좋은 문자까지 보내주신 한 분 선정했습니다. 2237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237님 당첨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싸이가 부르는 기댈 꽃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 내일은 성직자분들과 유쾌한 대화 팀 힐러의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